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자, 조금 늦었는데 오늘도 드라곤볼 얘기 계속해야겠죠? 천하제일 무술대회 끝나고 손오공이 할아버지의 드라곤볼을 찾으러 가요. 근데 피라우처럼 드라곤볼을 찾는 세력이 또 생겨났어요. 이게 레드리본군이라는 군사 조직인데 쉽게 말해 군벌이에요, 군벌. 이제 현대사회에서 군벌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죠? 군사력을 앞세워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미지잖아요. 레드리본군도 나쁜 놈들이에요. 드라곤볼로에드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직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레드리본군이 드라곤볼을 찾고 있었어요. 레드리본군도 드라곤볼을 찾는 장치가 있기는 한데 브로마가 만든 드라곤 레이더보다는 성능이 떨어졌어요. 대략적인 위치밖에 알 수가 없으니깐 레드리본군 말단 조직원이 근처를 막 쥐잡듯이 뒤져서 드라곤볼을 찾고 있었죠. 근데 손오공이 어디서 휙 날아와가지고 드라곤볼을 되게 쉽게 찾아내니깐 죽기 싫으면 드라곤볼하고 레이더를 내놓으려고 막 하겠죠? 그래서 손오공이 접해요, 그 사람들을. 때려달라는데 뭐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레드리본군에서 조금 높은 사람이 딱 나와요. 시에버대령이라는 아저씨인데 근두운 타고 날아가는 손오공한테 로켓 런처 빵 쏴서 근두운을 박살내버려요. 뽑은 지 1년도 안 된 신차인데 완파가 돼버렸으니까 손오공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실버 대령을 목사발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일단 실버 대령이 쥐어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었죠. 엄청나게 강한 꼬마가 레드리본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보다 훨씬 좋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레드리본군 사령관, 이름이 레드 사령관인데 아무튼 사령관한테 보고를 딱 했어요. 근데 이 레드 사령관이 굉장히 무능한 리더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가져왔으면 칭찬을 해야 마땅한데 실버한테 막 이래요. 꼬마한테 졌다고? 넌 사형이야 임마. 막 욕지거리 하면서 쿠사리를 줘요. 그리고 막 자기 보좌관 이름이 그... 이름이 블랙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아웃이에요. 입 밖으로만 안 꺼내면 세이프.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세요. 아무튼 블랙이 보좌관이니까 사령관 옆에 있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레드 사령관이 블랙한테 되게 꼬장을 부려요. 옆에 서 있지 말라고. 자기 키가 작아 보인다고. 근데 레드 사령관은 실제로 키가 작은데 작아 보이는 게 뭐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캐릭터인지 대충 아시겠죠, 레드 사령관이. 무능한데 꼬장도 심하다는 점. 아, 그러고 나서 실버 대령은 더 이상 안 나와요. 뭐 죽기 싫으니까 도망을 갔겠죠? 아무튼 손오공은 근두운이 없어졌으니까 방금 두드려 팬 레드리본군이 가지고 있던 호이포이 캡슐을 세벼봐요. 거기에 들어있던 비행기랑 비행기를 조종할 로봇 이렇게 꺼내가지고 드래곤볼 찾으러 날아가는데 이제 레이더에 표시된 데가 되게 추운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열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위기였죠. 되게 추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근처에도 드래곤볼이 있으니까 당연히 레드리본군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위기가 왔을 때 무인도 탈출권, 보름달 찬스 써가지고 어찌어찌 했는데 무천도사가 저번에 달에 날려버렸으니깐 그것도 안 되고 다행히 그 근처 마을에 살던 여자애가 손오공을 구출해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요. 이제 그 마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면 레드리본군이 촌장을 납치한 다음 마을 남자들을 다 데려가서 그 근처에 있을 드래곤볼을 찾아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 살려준 담례로 레드리본군을 혼내주고 오겠다 해서 그 동네에 주둔하고 있던 레드리본군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요. 화이트 장군이라는 아저씨가 그 지역 주둔군 대빵인데 머슬타워라는 탑을 본거지로 쓰고 있었어요. 이제 사막유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수록 나오고 뭐 농구선수 나오고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사망탑이라는 탑에서 굉장히 강력한 적들이 이소룡의 앞길을 막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머슬타워가. 1층부터 6층까지 있는데 층마다 적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손오공이 치사하게 2층으로 침입을 해서 1층은 스킵을 해버려요. 원래 악당이 뭐 막 준비해 놓으면 다 정정당당하게 하나하나 격파를 하는 게 국룰인데 손오공은 1층을 스킵해버려요. 이런 건 밥상머리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죠? 무천도사가 안 가르쳐줬나 봐요. 아무튼 뭐 모세타워에 터미네이터도 있고 닌자도 있고 막 있는데 손오공이 다 두드려 패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인조인간 8호가 나오죠.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인조인간이 처음으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인조인간 8호는 굉장히 착한 인조인간이었어요. 막 손오공을 처치하라고 명령을 해도 나는 사람을 해치는 게 싫어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인조인간 8호가 되게 착하니까 손오공이 친구하자 해가지고 친구가 되죠. 그렇게 인조인간 8호가 레드리본군을 배신하고 화이트 장군을 한 대 뻥 때려서 슝 날려버려요.
이제 납치됐던 춘장도 구했고 손오공이랑 파로가 마을로 돌아왔는데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어요. 드라곤볼이 없죠? 그 동네에 있다며 드라곤볼. 드라곤볼은 사실 파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라곤볼까지 다 찾았고 다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드라곤 레이더가 고장이 났어요. 싸우다가 뭐에 맞아서 고장이 난 건지 추워서 고장이 난 건지 아무튼 고장이 났어요. 브루마가 만든 레이더니까 브루마밖에 못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루마네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죠. 인주인간 파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제 뭐 레드리본군 배신하고 갈 데도 없으니까. 아, 그리고 근두는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근두는 아무리 막 박살이 나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는 형상기업고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손오공이 다시 근두을 타고 브로마네 집으로. 그래서 브로마가 레이더를 고쳐주는데 심심하다고 자기도 드라곤볼 찾으러 같이 가겠대요, 갑자기. 아니, 심심하면 남자친구 야무치랑 놀면 되잖아요. 그죠? 브로마가 하필이면 이때 야무치랑 싸워가지고 그랬어요. 야무치가 생긴 건 잘생겼으니까 여자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나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철벽을 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고. 바람둥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브로마가 같이 가겠다. 이러니까 손오공이 눈치 없이 팩트를 제시하죠. 팩트 한 접시. 브로마는 마음씨가 썩어서 근둔 못함. 그러니까 브로마가 자기가 만든 새 발명품을 소개해요. 마이크로밴드. 손목에 차고 버튼을 누르면 작아져요. 작아져서 손오공 주머니에 쏙 들어가면 근둔도 같이 탈 수 있다 이거죠. 지향 보존의 법칙을 또 무시하고 있죠. 아무튼 브로마가 자기 호이포이 캡슐을 챙겨서 출발을 하는데 브로마가 자기 건 줄 알고 챙긴 호이포이 캡슐이 사실은 자기네 아빠 브리프 박사 거였어요. 내용물은 야시시한 잡지. 레이더에 드라곤볼 위치가 바닷속으로 뜨니까 브로마가 되게 잘난 척하면서 내 잠수정 타고 가자 이러는데 호이포이 캡슐에서 야시시한 잡지가 나오니까 극대노해서 그걸 다 찢어버려요. 자기가 잘못 가져와 놓고. 뭐 아무튼 잠수정이 필요하니까 마침 근처에 있던 무천도사네 집에 가요. 물론 무천도사가 그냥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브로마가 무천도사한테 마이크로밴드를 주고 빌려와요. 아까 야시시한 잡지 안 찢었으면 그냥 그거 주고 빌렸을 텐데 그죠? 아무튼 무천도사가 마이크로밴드를 어디다 쓸지는 뻔하니까 뭐 따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근처 바닷속 어딘가에 해적이 숨긴 보물이 있다면서 크리링이 그것도 찾아보자고 따라와요. 뭐 좁아 터진 섬에만 있으면 심심하겠죠, 크리링도. 근데 레드리본군에서 추격자를 보냈어요. 레드리본군도 레이더가 있으니까 손오공이 갖고 있던 드라곤볼을 탐지해서 쫓아온 거죠. 블루 장군이라는 굉장히 잘생긴 아저씨가 잠수정 타고 손오공을 쫓아다요. 어뢰에 막 쏘면서. 그래서 손오공, 브로마, 크리링이 옆에 있던 바닷속 동굴로 도망가요. 그 동굴이 바로 아까 얘기한 해적들의 아지트였어요. 근데 중간에 보물을 지키고 있던 경비 로봇이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손오공이 브로마, 크리링이랑 헤어져요. 경비 로봇은 손오공이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는데 로봇이 펑 터지는 바람에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편 크리링하고 브로마는 동굴로 쫓아온 블루 장군하고 마주쳐버렸어요. 손오공 없는 틈에. 이제 블루 장군이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브로마가 작업을 거는데 블루 장군이 질색을 해요. 블루 장군은 여자를 안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좋아하는 블루 장군이 크리링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강하죠, 남자를 좋아하는 블루 장군이. 크리링도 나름 뭐 선전을 하긴 하는데 남자를 좋아하는 블루 장군이 또 초능력도 있어요. 눈이 마주치면 몸이 굳어버리는 초능력. 이제 크리링이 큰일 났죠? 정조의 위기죠? 그때 손오공이 달려와서 도와주는데 손오공도 초능력에 걸려버려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남자를 좋아하는 블루 장군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쥐가 옆에 슥 지나가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초능력이 풀려가지고 손오공한테 쥐어터져요. 그 와중에도 동굴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탈출을 하는데 가는 길에 왠지 거기에 있었던 드라곤볼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은 드라곤볼 3개. 뭐 중간에 어찌어찌 탈출한 남자를 좋아하는 블루 장군한테 드라곤볼이랑 레이더 뺏겼다가 되찾았다고 하는 사건이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 네 번째 드라곤볼은 보라라고 하는 인디언처럼 생긴 아저씨랑 그 아저씨의 아들 우파라는 꼬맹이가 지키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인디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돼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아무튼 드라곤볼 찾으러 온 레드리본군이랑 다투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때 마침 손오공이 도착해서 레드리본군을 같이 쫓아내줘요. 그래서 보라가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네 번째 드라곤볼을 손오공한테 주죠. 이게 손오반의 의품인 벼에 4개 박힌 드라곤볼이었어요. 손오공이 드디어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죠. 한편 레드리본군도 자꾸 드라곤볼 모으는데 겐세이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암살자라는 타오파이파이를 고용해요. 타오파이파이가 굉장히 강해요. 애초에 암살자가 유명하다는 거 둘 중 하나겠죠? 1번 굉장히 무능하다. 2번 너무나도 세서 막을 수가 없다. 타오파이파이는 2번이에요. 타오파이파이가 얼마나 세냐면요. 레드 사령관이 실력을 보여달라고 하니깐 어느새 복귀에 있었던 남자를 좋아하는 블루 장군을 혓바닥 하나로 천국으로 보내오래요. 레드 사령관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죠. 와, 대단하구나.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꼬마를 죽여주시오. 제트기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깐 타오파이파이가 비행기는 너무 느린데? 이러더니 옆에 있던 기둥을 손가락으로 톡톡 해가지고 부러뜨린 다음 휙 던져서 그거를 타고 가요. 엄청 유명하죠, 이 장면? 그렇게 타오파이파이가 제트기보다 더 빨리 날아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손오공이랑 보라는 옆에 있는 탑 얘기나 하고 있었어요. 이게 카린탑이라는 탑인데 엄청나게 높거든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은 탑인데 탑 꼭대기에 사는 신선이 주는 물을 마시면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전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애초에 보라가 드라곤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보라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성지인데 레드리본 군이 흑발로 막 들어오니까 싸운 거죠. 아무튼 타오파이파이가 그때 딱 도착을 했어요. 타오파이파이가 굉장히 간단하게 보라를 처치해버리고 손오공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다가 손오공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 에너지 팍까지 맨몸으로 막아내요. 이때 타오파이파이가 진짜 말도 안 돼요. 타오파이파이가 오히려 도돈파라는 에너지파 비슷한 걸 손가락으로 빵 쏴서 손오공을 쓰러뜨리기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타오파이파이는 임무 완료라면서 돌아온 볼을 가지고 레드리본군 본부로 돌아가죠. 물론 갈 때도 기둥 타고. 손오공은 도돈파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살아있었어요. 제대로 맞으면 죽는 게 맞는데 이때 할아버지 드라곤볼을 따로 빼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도돈파를 맞아줘서 살았어요. 아무튼 이제 보라가 죽어가지고 우파가 막 궁상을 떠니깐 손오공이 그 궁상을 보다 못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드라곤볼을 모아서 아빠를 살려줄게 약속을 해요. 근데 드라곤볼 뺏겼잖아요. 타오파이파이한테. 실력이 압도적으로 차이나니까 되찾아오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카린탑에 올라가서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그 물을 먹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카린탑으로 올라가요. 근데 근두운을 타고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위에 사는 신선이 지켜보고 있다가 얍삽하게 올라온 사람들은 걸러낸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꼬박 하루를 걸려서 맨몸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랬더니 정말 누가 사는 듯한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고양이 신선 카린의 집이었죠. 그래서 손오공이 그 힘세지는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 물의 이름이 초성수인데 그냥은 마실 수 없어요. 초성소가 들어있는 주전자를 카린한테서 뺏어가지고 마셔야 돼요.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마실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카린이 생긴 건 되게 뚱뚱하고 둔하고 무슨 마늘고양이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수련을 쌓아온 초고수예요. 800살 먹은 고양이에요. 300년 전에는 무천도사가 초성수를 마시러 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손오공이 초성수를 뺏으려고 막 용을 쓰는데 도저히 뺏지를 못하죠. 카린이 엄청 재빠르게 도망다녀서 이제 탑 꼭대기잖아요. 산소도 희박해요 거기가. 그래서 손오공이 굉장히 빨리 숨이 차고 지치는데 손오공이 그렇게 비빌댈 때마다 카린이 선두라는 콤을 줘서 회복을 시켜줘요. 이제 이 선두라는 콤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걸 먹으면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어떤 상처든 순식간에 회복되는 데다 열흘은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신비한 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기템이죠. 카린이 혼자 살면서 되게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콩 농사를 되게 정성 들여서 지었나 봐요. 선두가 막 항아리에 한가득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밸런스 패치를 한번 봤죠, 선두가. 근데 그건 나중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 그래서 손오공이 선두를 먹어가면서 사흘 밤낮 카린이랑 실랑이를 한 끝에 겨우겨우 추성수를 얻어내죠. 무천도사는 3년 걸렸다고 하는데 손오공은 사흘 만에 추성수를 마셨어요. 손오공 포텐셜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추성수는 사실 그냥 맹물이었어요. 손오공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 이러겠죠? 근데 힘이 세진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카린탑 기어 올라가고 카린이랑 술래잡기하고 이게 다 엄청난 맨몸 운동이었어요. 그걸 사흘 밤낮에 쉬지 않고 했잖아요. 선두 집어 먹으면서. 이제 아까 선두를 먹으면 열흘은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했죠. 칼로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콩이니까 또 대부분 단백질을 태고 깡패들이 밥 대신 게사료 막 퍼먹으면서 몸집 키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손오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사료 벌크업을 한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아니 많았고. 근데 고작 사흘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자, 여러분. 드라곤볼이라는 만화를 볼 때는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고작 사흘했다고 그렇게 세지나? 이게 아니라
아, 우리의 손오공이 사흘 동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제 타오파이파이랑 리벤지 매치를 할 시간이 됐어요. 마침 타오파이파이도 손오공이 챙겨놨던 할아버지 도라곤볼을 가지러 돌아왔지요. 둘이 또 카린탑 아래에서 싸워요. 근데 이번엔 손오공이 개사료 벌크업을 했기 때문에 타오파이파이가 상대가 안 되죠. 타오파이파이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손오공한테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마지막 발악으로 손오공한테 수류탄을 던진 다음 공중으로 휙 뛰어오르는데 손오공이 수류탄을 타오파이파이 쪽으로 뻥 차서 오히려 타오파이파이가 더러운 불꽃놀이가 됐죠. 그래서 다시 드래곤볼을 4개 모았어요, 손오공이.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레드리본군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결판을 내겠다 해가지고 본부로 쳐들어가죠. 근데 그걸 부르마랑 크리링 뭐 얘네들이 드론 같은 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악당 소굴에 혼자 쳐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러죠. 그래가지고 야무치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다 같이 손오공을 도와주러 가는데 손오공은 그동안 이미 레드리본군 본부를 초토화하고 있었죠. 이제 블랙이 레드 사령관한테 드래곤볼 두고 도망갑시다 이러는데 레드 사령관이 싫어 좀만 더 모으면 키가 커질 수 있는데 이래요. 블랙이 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러고 있는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레드 사령관은 드래곤볼을 모아서 세계 정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키를 키우려고 했어요. 아까 블랙한테 자기 키가 작아 보이니까 옆에 서 있지 말라고 꼬장을 피운 게 복선이었어요. 그래서 블랙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극상을 일으켜버려요. 아니 병사들이 목숨 바쳐 드래곤볼 모으고 블랙이 말도 안 되는 꼬장 다 받아주면서 참아온 거는 레드리본군이 드래곤볼로 세계 정복을 할 거라는 대의를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령관이라는 인간이 막 사령관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블랙이 총으로 탕 써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사령관이다 이러죠. 근데 블랙의 유쾌한 반란은 20분을 못 가요. 왜냐면 바로 손오공이 와서 네가 사령관 당신이 사령관이에요? 이러면서 블랙도 펑 터뜨려버리기 때문에 레드리본군은 그렇게 괴멸이 됐고 거기 있던 드래곤볼 2개도 손오공이 손에 넣었죠. 그제서야 도착한 야무치, 무천도사, 크리링, 부루마, 오룡, 런치는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왔는데 상황이 이미 끝나 있으니까.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손오공이 가지고 있던 드래곤볼 4개, 레드리본군 본부에 있던 드래곤볼 2개, 합치면 6개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하나 어디 있을까요? 돌아본 레이더에도 나머지 하나가 안 나오네. 레이더로 못 찾으면 어떡해요. 방법이 없는데. 근데 사실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무천도사한테는 점쟁이 바바라는 누나가 있거든요. 엄청난 쪽집게 점쟁이라서 뭐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손오공, 야무치, 크리링, 푸알, 우파 이렇게 5명이 점쟁이 바바를 찾아가요. 근데 점쟁이 바바가 엄청나게 성격이 안 좋아요. 그냥은 못 가르쳐준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전사들이랑 싸워서 이기면 가르쳐준다고 해요. 이제 손오공 쪽에는 전투요원이 손오공, 크리링, 야무치 셋밖에 없는데 점쟁이 바바 쪽에는 5명이나 있어요. 뭐 드라큘라, 투명인간, 미이라, 악마 뭐 막 있어요. 컨셉이 뭐 두치와 뿌꾸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요. 얘네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킵. 아, 근데 4번 타자 아크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크맨이 딱히 엄청 세고 그런 건 아닌데 초능력이 있어요. 아크마이트 광선. 아크마이트 광선이란 게 뭐냐면요. 맞추기만 하면 상대의 나쁜 마음이라는 에너지를 증폭해서 과부하시켜가지고 펑 터뜨리는 일종의 즉사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럼 뭐 프리저나 셀이나 마인부나 그거 맞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나코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초능력 계열 기술은 체급차가 크면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기술인데 뭐 프리저나 셀이 맞아줄까요? 그리고 또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손오공한테는 효과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아크맨도 손오공한테 한 대 맞고 벽에 박힌 엉덩이 신세가 됐어요. 마지막 5번 타자가 중요한데 머리 위에 천사의 고리가 있는 가면을 쓴 남자예요. 손오공이 그 남자를 보고 갑자기 좋은 냄새 나는데요. 아니 남자를 좋아하는 블루 장군한테 남자 취미가 옮은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반가운 냄새가 난대요. 무천도사도 그 남자 목소리를 듣고 낯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감을 못 잡아요. 아, 무천도사도 어느새 꼽살이 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남자가 실력이 대단해요. 막 손오공이 카린탑에서 엄청 강해졌는데도 되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싸워요. 결판이 통 안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에네르기파를 빵 쏴요. 다들 놀라죠. 아니 에네르기파를 쓰는 사람이 또 있다니. 에네르기파는 뭐 전부터 말했지만 거북선류의 주필살기잖아요. 무천도사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제키춘도 아니고.
그래도 손오공이 당황은 했지만 에네르기파 자체는 쉽게 피해요. 그래서 반대로 에네르기파로 반격을 해서 이 남자를 제압하는데 이 남자가 손오공 꼬리가 약점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꼬리를 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손오공을 막 패대기를 치면서 항복하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라후. 피라후가 드라곤볼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마지막 드라곤볼을 숨기고 있던 거였어요. 손오공이 막 패대기 쳐지는 걸 보면서 꼬리가 약점이란 걸 알아냈다고 되게 좋아해요, 피라후가. 근데 그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손오공이 위기라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막 패대기 당하다가 손오공 꼬리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항복을 해버려요. 꼬리라는 약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겠다고. 그러면서 가면을 딱 벗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손오공의 할아버지 손오반이었어요. 아니 나나코, 손오반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손오반은 괴물 원숭이한테 밟혀서 죽었어요. 근데 이 만화에서는 죽었다고 인생 끝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은 생전의 행실에 따라서 저승에서 제2의 삶을 누려요. 나쁜 놈들은 지옥 가고 착한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누리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머리에 천사의 고리가 달려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죠. 아무튼 저승에서 잘 살고 있던 손오반을 점쟁이 바바가 어찌어찌 해서 딱 하루만 다시 지상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손오공이 손오반을 보고 막 울면서 반가워해요. 이제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오는 장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에 눈물 맺히는 장면은 좀 있거든요. 크리링이 처음으로 죽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뭐 피콜로 대마왕을 처치했을 때라든가. 근데 손오공이 펑펑 우는 장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손오반이 앞으로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만화에서.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손오공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손오공이 자기 첫째 아들 이름까지 손오반으로 지어요. 굉장히 센티멘탈한 이야기죠. 근데 더 센티멘탈한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링은 나중에 자기 딸한테 자기 옛날 여자친구 이름을 붙여요.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그 여자친구가 애니판에서만 나오는 캐릭터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손오반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고 이제 드디어 점쟁이 바바가 마지막 드라곤볼의 위치를 가르쳐주죠. 아까 피라후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피라후가 손오공 약점을 알았다고 신나서 손오공이 있는 대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마중을 나가니까 피라후 일당이 로봇을 타고 손오공한테 덤비죠. 꼬리만 잡으면 이긴다 이러면서. 근데 피라후는 몰랐어요. 꼬리는 방금 손오반이 뽑아버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손오공이 무난하게 피라후를 접해고 마지막 드라곤볼까지 다 모아요. 그렇게 해서 우파랑 약속한 대로 드라곤볼로 보라를 되살리면서 레드리본군 편은 끝. 아니 나나코. 근데 손오공이 애초에 드라곤볼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할아버지 유품이라서였잖아요. 소원 빌어버리면 또 흩어질 거 아니에요, 드라곤볼. 어떡해요 그럼? 또 1년 기다렸다가 다시 찾으러 가요? 그거는요, 손오공의 실력이 이제 굉장히 일취월장했기 때문에 드라곤볼이 흩어지려는 순간 할아버지 드라곤볼만 낚아챌 정도로 피지컬이 갖춰져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레드리본군 에피소드는 끝. 오케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요 다음에는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지겠네요, 드라곤볼. 아 근데 손오공이 타오파이파이한테 줘 터졌을 때 한번 끊었어야 되는데 또 못 끊었네요. 다음 시간엔 무조건 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